네, 안녕하세요. 12월 31일 2023년도 마지막이네요. 오늘이 한 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말일이고 일요일인데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특집 방송이라고 해서 그런지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늘었습니다. 그냥 매매 하시는데 어느 정도 추세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녹화가 좀 길어졌었고 그래서 뭐 썸네일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녹화 영상이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어제 좀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좀 중요한 부분 또 한 가지가 또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오늘도 녹화가 조금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 참고하시고 2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제 차트 복귀부터 하자면 어제 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런 또 상승 시그널 W 똑같습니다. 크게 보면 W죠. W에 넥라인을 또 돌파를 했고 단기 하락 추세선에 대한 돌파 하이켄 또 양봉이 유지가 되면서 상승 시그널이 있었고 이제 1시간 차트상 상승 컨펌이 요걸 돌파하면서 났었고 요거죠. 요거를 돌파하면서 났었고 단기로 봐야 된다. 왜 단기로 봐야 되냐? 큰 차트에서 현재 4시간 차트, 그거보다 큰 차트에서 하락 추세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평의 구조상 4시간 차트의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역배열은 한 번에 좀 올라가기가 좀 힘든 내용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예상 가격대가 뭐 42,600 정도가 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42,600 바이낸스 차트는 뭐 615 바이비트는 650까지 올라왔는데 단순하게 4시간 차트 22평입니다. 22평이 좀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또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72평이나 22평, 62평도 있지만 기준선입니다. 어떤 시간 프레임이든지 22평이 기준선이 되고 이건 또 볼벤으로 보면 중단선이죠. 볼벤의 중단선이 22평입니다. 어느 시간 프레임이든 간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4시간 차트의 발산 이후에 첫 번째 테스트 저항을 맞았다 라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양봉을 띄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4시간 차트에 현재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현재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 안에서는 4시간 차트상 하락 추세다. 1시간 차트로는 단기 상승 추세에 대한 컨펌이 났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한 번 더 낮아졌다. 단기 1시간 차트로는 다시 하락 추세에 대한 컨펌이 현재 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4시간, 1시간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이런 다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추세를 가늠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안전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추세에 대한 확인 추세 추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부분 이런 다우 이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보조 지표를 꼽자면 이동평균선이겠죠.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평균 가격입니다. 일봉상으로 따지고 본다면 20일 동안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는 20시간이겠죠. 20시간 동안에 대한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4 곱하기 20 하면 4시간 또 4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의 평균 가격이다. 그 시간 동안에 대한 어떤 그런 평균 가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현재 4시간 차트로 볼 때 22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세에 대한 그런 관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1시간 차트는 어느 정도 좀 혼조세를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이동 평균과 지수 이동 평균, 뭐 가중 이동 평균, 또는 뭐 또 심플, 또 스무디드, 여러 가지 이동 평균선이 있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거를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이동 평균선을 보는 게 맞고, 평균적으로 22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22평은 일반 22평을 보고 있고, 빨간색은 72평입니다. 이 72평은 SMMA, 스무디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요런 거는 요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또 62평은 일반 그냥 단순 이동 평균선, 22평도 단순 이동 평균선. 요거는 이제 7SMMA로 보는 이유는 어느 유튜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신뢰도가 있더라고요. 저항도 잘 맞고, 22평에 대한 부분 이전에 해서 22평 도달하기 전에 어떤 이런 저항력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나름 신뢰도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 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이동평균선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내용상으로는 뭐 어떤 보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해외에 어떤 그런 자동 보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스캐핑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어떤 그런 기준 이평선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한테 편한 어떤 그런 이평선을 보는 게 맞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뭐 지수 이동 평균선을 보든지 어떤 이동 평균선을 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고,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지수 이동 평균선을 봅니다. EMA라고 하죠. 이 부분은 좀 일반 단순 이동 평균선보다는 좀 더 빠른 어떤 그런 반응 속도를 보인다. 요거는 최근값을 좀 비중을 좀 두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어떤 그런 이동 평균선인데, 요걸 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똑같은 전부 다 EMA인데 10, 20, 50, 100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지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편인데, 요게 이제 정배열 역배열상의 어떤 발상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모양을 보기에 좀 편해서 이거를 좀 보고, 어떤 타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저항력이라든가를 볼 때는 앞전에 보는 이런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단순하게 다우 이론적으로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도도 좀 필요하다.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22평 기준선이죠. 22평 아래에 있으면 22평 아래에 있으면 약세, 아래에 있으면 약세, 위로 올라오면 강세. 위로 올라오는 순간 강세가 유지되고,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약세가 유지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22동 평균선은 나름 기준선이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드렸었고, 단순하게 그냥 22평 위에 있으면 롱,
22평 안에 있으면 숏,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현물 하시는 분들은 일봉 주봉상의 22평을 기준선으로 삼고 그런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W에 넥라인 돌파할 때 22평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타점 매로, 타점 매가 아니고 패턴적으로 W가 형성이 되었고 22평 위에 있을 때 또 진입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중요, 이게 박스권이었죠. 이런 박스권 돌파할 때 더 가도 되고, 어떤 기준선을 가지는 데 있어 가지고 22평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역배열과 정배열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역배열은 약세, 정배열은 강세. 그리고 발산 과정이 있고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이평에 대한 어떤 그런 축소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죠. 이런 부분들, 이평이 모여 있으면 수렴 형태다, 비추세 구간이다.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만 이평선에 대한 혼조세,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이런 혼조세가 보이는 상태에서는 수렴 과정이다. 어떤 하나의 이런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또 뭐 디센딩, 뭐 이런 또 삼각 수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평선이 모이는 과정은 발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이평선이 모여 있다가 아래로 발산이 되죠. 이평선이 모여 있는 상태는 항상 발산 과정에 발산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평선이 모여 있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속될 때는 사실상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발산이 되기 시작하는 어떤 이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 확연하게 알 수가 있듯이, 이평선이 가지락이 모여 있다가 역배열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 순간이 발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캔들적 시그널로 이렇게 좀 약간 앞전보다 평균 캔들 크기보다 좀 긴 캔들이 나왔을 때는 발산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량도 이제 증가를 하고, 이런 식의 이런 발산 과정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가,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발산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상승 과정에서 발산 이후에 나오는 이 이평선들의 저항은, 이 이평선들의 위치는 곧 저항력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발산이 되고 나면 이런 각각의 이평선들은 하나의 저항력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세가 터졌다. 발산 자체가 곧 추세가 터진 겁니다. 하방으로 발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자체는 어느 정도 저항력을 작용을 한다. 이런 이평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다시 가까운 짧은 뭐 12평, 22평, 52평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평이 어느 정도 모인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 평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평이 벌어지면 발산 확장이 되고 그 이후에 수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본다면 또 하나의 볼벤에 대한 확장 또는 수축과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어떤 지표, 어떤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또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자리인데 이렇게 발산이 되고 나면 볼벤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추세가 터졌기 때문에 볼벤이 벌어지고 나서 볼벤이 이탈되면은 볼벤의 계리율에 대한 회귀 현상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앞전에. 근데 똑같은 맥락으로 이평선에 대한 회귀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평에 대한 테스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이평은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거치고 난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입평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 다우 이론적으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또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추세를 우리가 다우 이론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평선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렴 형태에서 발산 직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또 미연에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보조 지표다라고 하는 부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시간 프레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뭐 1분, 5분, 15분 이런 식으로 추세가 뭐 하나의 시작점이 뭐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뭐 4시간부터 시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전이가 되어야 된다. 추세 발산에 대한 어떤 그런 전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이 똑같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내용상 일리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요 부분이겠죠. 이런 발산 직전에 어떤 그런 모양을 띄고 있을 때 첫 번째로 반응하는 거는 제 같은 경우에는 5분, 15분, 1시간, 4시간을 좀 주로 많이 보는데, 시간 프레임을 5분 봉에서 일단은 불안 요소가 발생이 되고 역배열이 발생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똑같이 15분 봉상 또 역배열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똑같은 맥락으로 또 1시간 차트상 또 이런 역배열이 역배열 상태에서 올리지 못하고 다시 역배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전이가 된다라는 부분, 발산 과정도 똑같습니다. 100EMA는 지수 이동 평균선 EMA로 볼 때는 100EMA가 나름대로 추세의 어떤 그런 근거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래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 상태를 좀 지으려고 100EMA를 나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거는 매매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산이 되고 나면 이 각각의 이동 평균선들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100EMA를 또 어제 못 넘겼죠.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부분. 이 100EMA는 4시간 차트상 본다면 20EMA가 좀 겹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존재를 했었다라는 부분. 하나하나씩 단기 차트에서 정배열이 됐지만, 정배열이 되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큰 차트에서는 아직까지도 역배열이다. 큰 차트, 큰 시간 프레임의 역배열이고 하락 추세 과정이면 단기 차트에서의 어떤 그런 정배열 상태는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어제도 뭐 5분, 15분 정배열되면서 단기 상승 추세를 이어갔지만 결과론적으로 1시간 차트의 저항, 4시간 차트의 저항은 유지가 되는 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426까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이런 4시간 차트의 22평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22평이 존재를 하고 이런 또 하락 추세선의 어떤 그런 위치와 겹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어찌됐든 뭐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역배열 상태에서는 저항력으로 작용을 한다. 예. 발산, 이평에 대한 이런 발산 자체, 확장 상태는 추세가 아래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반전을 하려면 하나하나씩 15분 봉 만들고, 또 여기서 또 1시간 만들고, 1시간을 지금 이제 20을 좀 올라오는 이런 모양이 되면, 이런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정배열로 서서히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4시간 차트에 또
12EMA가 22EMA가 이런 골크가 나는 상태가 나오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또다시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 추세가 발산, 이 평이 확장이 되면은 추세가 터진 거기 때문에 단번에 올라오기는 힘듭니다. 단번에 올라오기는 힘듭니다. 추세 발산 이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분, 15분, 1시간에서 역배열이 진행이 됐지만 4시간 차트에서 어느 정도 발산 직전에 올려준다면 추세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바로 올리지 못하고 올리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실패를 했었죠. 밑으로 발산이 돼버리면 4시간 차트의 추세까지 이렇게 터져버리게 되면 하락 추세가 거의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단계에 돌입을 한다.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저항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우 이론을 더불어 보조적으로 눈여겨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보조 지표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발산되면 다 저항입니다. 한번 저항 5분봉에서도 어제 하락 이후에 이런 테스트를 다 거치면서 올라갑니다. 한 번에 올라가기는 힘든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 이 평이 모여져 있으면 한 번만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 평이 모여 있는 상태면은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평을 반등 이후에 이 평을 모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5분 봉상에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5분 봉상에서는 이렇게 확 발산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이런 저항들을 거치죠. 거치다가 발산이 되면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뭉쳐있을 때는 그 저항력이 낮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간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암세포 퍼지듯이 5분, 15분, 1시간, 4시간 이렇게 막 전이가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큰 추세가 확정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 똑같습니다. 시간 프레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이평선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과도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이평선과 더불어 다우 이론, 어제도 언급을 드렸던 추세선, 매물대 이런 부분 중요하고, 추세선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은 상승 추세가 되고,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은 하락 추세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어제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이런 하락 추세가 생기고, 하락 추세선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는 저항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에 대한 어떤 각도와 어떤 시간, 이런 부분들이 추세선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도를 좀 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시간 차트상 고점과 고점을 이었습니다. 또 고점과 고점이 이어집니다. 또 1시간 차트니까 또 고점과 고점이 이어지고, 계속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은 무한대로 추세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도가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각도가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 각도와 시간은 어느 정도 비례를 하겠죠. 추세선이 완만해지면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추세선의 각도가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거기에 유지하는 시간은 짧다. 완만하면서 시간이 길다면 우리는 그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추세선에 대한 추세선의
추세선이 생기고 나서 첫 번째 테스트는 아주 높은 확률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추세선의 각도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신뢰도는 높다라는 부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기 추세선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추세선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리하기 때문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진입할 때의 어떤 그런 기준선은 된다라는 거죠. 기준선은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기준선이 된다. 아, 그래도 여기가 하락 추세선이니까 돌파를 했으니까 이 돌파할 때 뭐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15분 봉상에 뭐 이런 뭐 W가 나온다든가 역캐슐이 나온다든가 하이캐나시 양봉을 뭐 양봉이 유지 중이든가 뭐 어떤 이런 시그널적인 측면과 이 추세선에 대한 돌파가 있다면 나름대로 어떤 진입 타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을 끊는 이 하나만으로도 차트를 볼 준비가 되어 있고 차트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추세선이 없이 이렇게 본다면 뭐 차트의 고수 고인물들이야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인다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으나 솔직히 이래 놓고 보면 코린이들이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추세선이란 거를 꺼 놓고 대비를 하고 매매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고점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제 이 추세선 근방까지 왔다라고 추세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라고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세 번째 추세선이 생기고 나서는 첫 번째죠. 이 첫 번째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반대로 올라갈 때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아직 저항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또 다른 하락 추세선이 있죠. 저항 받을 확률이 높겠죠. 완만하기 때문에 한번 받았다가 이겨내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더 완만한 이 하락 추세선이 있다. 이 하락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는 완만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있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높겠죠.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겨내야 될 산들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로 상승보다는 하락이 현재는 유리하겠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도 추세선에 대한 이해도,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해서 현재에 대한 추세, 앞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이런 추세선의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지지를 받아서 지지력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신뢰도가 높은 이런 추세선 또는 매물대의 어떤 그런 경우에 이탈이 되면 그만큼 실망 매물이라는 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완만한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이탈 또는 돌파됐을 때에 강한 변곡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어제 좀 중요하게 언급을 드렸던 다우 이론과 어떤 그런 추세선과의 어떤 그런 또 이해관계가 또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거는 상승 추세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추세선이 이탈됐으니까 하락이다, 이건 아닙니다. 추세선은 하나의 추세를 보는 어떤 보조 용도로 보는 거고, 추세를 확정을 짓는 부분은 무조건 직전 고점, 직전 저점에 대한 다우이 이론적으로 컨펌이 나야 됩니다. 컨펌이라 하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괜찮겠네요. 직전 저점을 지키면서 이 고점을 올렸습니다. 이 고점을 올렸는데 이탈이 됐다. 여기서는 상승 추세선도 있겠죠.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된 과정에서 직전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돌파를 했을 때 상승 컨펌이 나는 거죠.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상승 컨펌이 나는 거고, 이탈됐다고 하락이 아니겠죠. 아직은 만약에 이게 양봉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연봉이 또 있지만 양봉이라고 가정하고 이탈됐다고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저점이 이탈되어야지,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저점이 이탈되어야지 추세가 바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추세선에 대한 각도가 가파름의 신뢰도가 낮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예리하기 때문에 이탈되면 또 이런 각도가 나올 수 있고, 또 이탈되면 또 이런 각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세선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신뢰도가 낮다라는 부분, 이 추세선이 깨졌다고 해서 추세가 바뀐 게 아니라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곧 직전의 저점과 고점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탈됐다 하더라도 이 단기 시간 프레임은 15분 봉으로 에서는 여기가 깨지면서 하락 컨펌이 났지만, 큰 시간 프레임에서는 상승 추세다라는 부분, 상승 추세라는 부분 전혀 이탈된 게 없죠. 15분 봉상에는 난리가 났지만 1시간 차트에서는 여전히 직전 저점과 고점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시간 프레임에 대한 부분은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 한번 더 다시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우이 이론적으로 추세를 확정 짓는 부분은 직전 저점과 고점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 저점, 직전 고점을 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외바닥 상승이죠. 외바닥 상승이 발생이 되는 내용이죠.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듯이 90%의 확률로 쌍바닥, 쌍고, WM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이 직전 고점을 눌림이 없이 외바닥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바닥 상승. 자, 그러면 직전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추세냐라고 이야기를 물으신다면 상승 추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컨펌이 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외바닥 상승은, 그래서 외바닥 상승을 인정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서 직전 고점을 바로 넘겼다, 상승이다, 이제 상승이다, 그게 아니고, 내려올 때 이 저점을 지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내려올 때 이 저점을 지킬 확률이 높은 거지, 상승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반드시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은 저점을 지킨 상태에서 직전 고점을 넘겨야 상승 컨펌이 나는 거고, 반대로 직전 고점 상승 추세가 전환되려면 직전 고점이 낮아지면서 직전 저점이 이탈되는 이 순간 컨펌이 나는 겁니다. 이 순간 컨펌이 나고, 상승은
여기를 돌파할 때 컨펌이 나는 겁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 하락 추세로 전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전 고점을 넘겼으면 이게 상승이 아니냐, 캔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승이 전환됐다를 컨펌이 안 났다라는 내용은 뭐냐, 이런 확장 플랫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이런 식으로 확장 플랫이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직전 고점을 넘겼습니다. 저점이 낮아지면서 반등 이후에 다시 떨어지면서 이 저점을 깼습니다. 하락 추세에서의 반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저점을 지키면서 직전 고점을 올리는 이게 이제 상승 추세의 컨펌인데, 반대로 이 바로 올라갔다. 그런 거 없이 바로 올라갔다. 이게 올라가는 게 이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갔다. 상승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 떨어질 때 이 저점을 지키지 않고 떨어지면은 확장 플랫이 나옵니다. 확장형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 이거는 어떤 추세도 컨펌이 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엄연하게 따지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엄연하게 따지면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저점을 깬 게 되겠죠. 반드시 이 저점을 지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캔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저점을 지키고 다시 이 고점을 넘겼을 때 비로소 상승 추세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다우 이론에 어떻게 본다면 중요하게 누구는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 반드시 상승 추세는 저점을 지킨 상태에서, 하락 추세는 고점을 낮춘 상태에서 직전 저점을 깨고 또는 직전 고점을 올리고에 따라 가지고 컨펌이 난다라는 부분,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 추세선에 대한 부분 언급을 드렸듯이 추세선에 대한 부분은 각도가 예리하면 낮고 완만하면 신뢰도가 높다. 그렇지만 이 완만했던 추세선도 깨진다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 추세선이 깨져도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라는 부분. 이 상승 추세에서 이런 조금 예리한 추세선에서 이런 힙소가 많이 나오죠. 깨고 올라가는 부분, 깼지만 직전 저점을 지켰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는 부분. 보통 이런 분들은 깨지는 거 보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깨지는 그 노리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똑같습니다. 하락 추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선도 뚫렸다가 내려오는 경우, 이런 부분은 또 하나의 어떤 힙소성, 트랩이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하락 추세인데 이걸 뚫렸다고 해서 상승이다, 아닙니다. 직전 고점을 넘겨야 상승이죠. 깨고 올라오겠죠. 그럼 뭡니까? 또 하나의 하락 추세선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평선 추세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어제 내용 드렸던 부분과 오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거의 차트 보는데 90% 이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라는 부분. 어제 거 오늘 거 영상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좀 가지신다면 차트를 보는데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읽지 않는 매매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나름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2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연말이고 원래 하루 기대에 미쳤는지 못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부터 또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목표 다 달성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그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6일날 우리 또 멤버 한 분 또 그 서울에 갑니까 안 갑니까 탑니까 안 탑니까 하는 우리 또 친구가 또 외국에 있다가 또 이래 왔는데 그때 좀 모이는 분들 있으면 되도록이면 저는 좀 한번 가서 이번에 한번 진짜 말로만 모이자 하다가 거의 횟수로 지금 3년입니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에는 좀 한번 봤으면 하는 어떤 또 개인적인 또 마음이 있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참석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한번 공지를 한번 위에 한번 남길 테니까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만 부담되는가? 아무튼 뭐 따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모이는 데만 뭐 공지를 해놓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쪽으로 뭐 오면 되겠죠. 예,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